자, 그러면 출석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잠깐 들려주시면 되고요. 마이크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채팅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연이, 송지연, 네. 최유정, 네. 유정아, 은빈이, 백은빈, 네. 장다경, 네. 허윤지, 네. 왕성빈, 네. 성빈아, 장준익, 준익이 아직 안 들어왔나? 신현섭, 정진혁, 김동진, 동진아, 윤정은, 네. 찬송이, 이찬송, 네. 김지윤, 네. 정서연, 네. 이하정, 네. 한정우, 네. 이은규, 네. 이승훈, 김세훈, 세훈이 아직 안 들어왔나? 전서연, 네. 심혜인, 네. 홍다은, 네. 전유빈, 유빈아, 네. 서준이, 문서준, 서준이 아직 안 왔고, 서민규, 민규 아직 안 왔나? 유성민, 네. 자, 그러면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이랑 진혁이 들어왔고, 준익이, 승훈이, 세훈이, 서준이, 민규 아직 안 들어왔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수업의 목적은 구술사를 통해서 한국 전쟁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구술사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라든지 공적 문서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주관적인 경험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 혹은 시각들을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겁니다. 주제는 한국 전쟁에서 개인이 경험했던 경험담일 거고요. 각자가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그 경험은 상당히 다를 겁니다. 지난 시간에 각자 조사를 좀 했었는데요. 할머니나 할아버지 혹은 증조할머니나 증조할아버지 중에 한국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계신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직접 할머니, 할아버지와 인터뷰를 해서 실제 경험담을 기록해 왔고요. 실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주변인들 혹은 주변에 나와 있는 다양한 기록들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그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주로 1, 2, 3, 4 중에 1, 2를 중심으로 해서 초반부에 발표가 진행이 될 거고요. 후반부는 3, 4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는 5명이 진행을 할 거고요. 발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표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개인활동지 있지, 개인활동지. 개인활동지를 보시면 발표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은 내용들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기 간단하게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발표가 끝이 나고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까지 정리가 되면 이제 모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가 진행이 될 텐데요. 모둠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한국 전쟁 전체적인 과정을 교과서 수준에서 한번 살펴봤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 역사를 경험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영상을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터뷰를 통해서도 봤는데요. 한국 전쟁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 그리고 트라우마를 남겼던 기억이기도 한데, 그 속에서도 사람이 살아갔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느끼게 되는 어떤 회복의 감정 같은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조사가 되어지고 나누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제는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상처받은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어, 이제는 이제 내려와서 젠보드로 넘어가서 모둠이 5명 정도가 될 겁니다. 5명. 그래서 5명이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행시를 작성을 해볼 거예요. 한 명이 한 글자씩 맡으면 되겠지. 그래서 누가 어떤 글자를 맡고 어떤 내용을 쓸지, 그리고 그 주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요 내용과 연결될 수 있을지를 모둠 토의를 통해서 정해서 과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구술사라는 게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고 발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구술사라고 하는 것은 말로 이야기를 한다는 의미인데요. 주로 역사적 기록을 생존해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서 수집하고 그것을 아카이브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형태의 박물관 혹은 디지털 형태의 수집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들을 수집을 해서 디지털화해서 저장하는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것들이 구술사를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구술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교과서의 내용이나 혹은 공적 기록과는 달리 실제 그 시대를 살았던 각자 개인의 경험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이라는 평가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어졌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구술사를 정리하면서 지배층의 기록이나 혹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기록 말고 다양한 기록들을 수집을 해서 역사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다양한 시각 혹은 대안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구술사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전쟁을 경험했었던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경험들을 수집을 해서 실제 교과서에 실린 역사적 기록, 공적 기록과 어떻게 다르고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는 작업들을 이제 쭉 진행을 해볼 텐데요. 그렇다면 한국 현대사에서 왜 구술사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인데, 한국 현대사에서는 전쟁과 급속한 경제 발전이라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기록들이 손실이 되거나 혹은 국가에 의해서 중요한 기록들만 정리되고 나머지 기록들은 배제되었던 측면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현대사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그 경험했었던 사람들의 구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야. 실제로 한국 현대사를 경험했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생존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역사적 자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 부분에서는 구술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한국 현대사의 구술의 내용들입니다. 지금 보이는 요 그림들이 아카이브라고 해서
디지털화해서 정리해 놓은 구술사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구술사 기록이 어떻게 정리되어졌는지를 보고 우리도 실제 그 발표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내용은 이병태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을 경험했었던 기록을 구술로 디지털화해서 남긴 건데요. 여기 보시면 되게 낯익은 지명들이 나오죠. 도남동이 나올 거고요. 동성고등학교 나옵니다. 그지? 우리 지역에서 6.25를 경험했었던 할아버지의 실제 구술 기록입니다. 잠깐 보고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실제 구술의 아카이브가 어떻게 정리되고 발표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했던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자기 발표 내용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정은이부터 간단하게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정은이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은이가 그 고모 할머니를 인터뷰한 내용이죠. 고모 할머니를 인터뷰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느끼게 된 감정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친구들은 그 개인활동지 있지? 개인활동지의 발표 내용을 듣고 나서 제일 기억에 남는 내용들을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은아 발표 시작해볼까? 선생님 시작하면 돼요. 음. 네, 저희 고모 할머님 성함이 윤성은 할머님이신데 그래서 윤성은 할머님이라고 편의상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6.25가 발발하기 바로 직전에 해남에서 결혼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6.25가 이제 좀 발발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할머니에게 약간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할머니의 남편분이 사회주의에 되게
거기에 참여를 하신 분이셨는데 그 보도연맹에 참여를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어느 날 경찰서에 이렇게 잡혀가셔서 총살을 당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할머님이 직접 보셨는데 그 총살을 하는 사람이 어떤 뭐 군인이나 뭐 경찰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동네 사람이 전에까지만 해도 인사하고 지냈던 그런 사람이 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할머님이 그런 거에 충격이 드시고 되게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셨었고 저는 이걸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사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분들도 무정해진 남이 되고 무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네. 발표 끝났는데 저 혹시 궁금한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을 해볼 친구 있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발표를 쭉 이어서 듣고 나중에 소감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정은이 발표 같은 경우는 우리 저번 시간에 봤었던 태극기 휘날리며의 간단한 장면 기억나시죠? 그 이은주랑 장동건, 원빈 나왔던 장면, 보도연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그 총살 당했던 장면과 매우 비슷한 경험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혜인이의 발표 역시 직접 할머니, 외할머니, 친할머니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기록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혜인이도 조사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할머니가 살았던 지역, 그 지역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간단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들었던 생각들과 간단한 에피소드를 정리를 해주시고 본인이 느낀 점까지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혜인아 간단하게 발표 진행해 줄 수 있겠지? 혜인이 좀 발표를 해볼까요? 그 인터뷰 대상자는 저희 외할머니와 친할머니이시고 외할머니는 문경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문경이 지금도 아직 많이 발달되지 못했지만 그 시절에도 많이 뭐 건물도 많이 없었고 해서 산으로 피난을 가셨다고 하셨고요. 친할머니는 살던 지역이 철원이라서 북한군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거는 그 외할머니밖에 못 들었는데 너무 어렸을 때 전쟁이 일어난 거라서 그 전쟁이 났다는 게 다 이제 거짓말 같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친할머니가 철원에 사셔서 북한군이 철원군에 잠시 터를 잡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친할머니께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뭔가 총살 당하거나 이제 그럴까 봐 무서워서 이제 밥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며 느낀 점은 이제 제 주변에도 한국 전쟁을 겪은 분들이 있을 줄 몰랐다입니다. 혜인이 발표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문경이랑 철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접경선, 38도선 혹은 군사분계선과 매우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남한군과 북한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그 한국 전쟁에 대한 경험이 뚜렷하고 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북한군에게 밥을 해주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어느 순간은 북한군이 내려오고 어떤 순간에는 또 미군이나 한국군이 올라오고 이런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취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과 에피소드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발표 내용을 잠깐 들어볼 텐데요. 다음이 정우죠, 정우. 정우도 보니까 할아버지와 직접 외할머니죠. 외할머니랑 직접 대화를 통해서 기록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인터뷰 대상자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당시 몇 살 정도 되었는지, 그리고 느꼈던 한국 전쟁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었고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어떤 건지, 그리고 본인이 이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우야, 간단하게 발표해 줄 수 있겠지? 자, 지금 시작합시다. 인터뷰 대상자는 저희 외할머니셨고요. 외할머니가 6.25 전쟁 발발 당시 나이가 7살 정도로 전라도 해남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어린 나이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도망만 쳤다고 하네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는 당시 할머니 오빠가 경찰이라 인민군에게 끌려가서 고문을 받은 다음에 피로 온몸을 두른 채 할머니 앞에 나타났다가 며칠 뒤에 돌아가셨다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인터뷰를 하며 느꼈던 점은 가까이에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이가 있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떠올리고 싶지 않은 힘든 상처고 기억일 수도 있을 텐데 할머니가 담담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7살 때 주로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주 어릴 때 전쟁을 경험하게 되고 사실 그게 무엇인지조차 인식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 시대를 이제 겪어 오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는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라도 해남이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됐던 지역이죠. 경상도의 부산 일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한국전쟁 과정에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자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오까지는 실제로 이제 경험했었던 내용들을 구술의 형태로 채록을 한 거고요. 지금 이제 2명이죠. 시간이 남으면 유정이까지 들어볼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일단은 하정이가 조사한 내용을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합시다. 하정이는 그 실제 경험담은 아니고 자료를 통해서 전달해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 하정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고영 할머니라는 분께서 말씀해 주신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피난처에 담배를 주우러 가셨습니다. 그때 양쪽 진영에서 총격이 일어났고 할머니는 주변에 큰 웅덩이로 숨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웅덩이 안 사람들은 할머니를 받아주지 않았고 할머니의 어머니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총탄이 날아오는 곳에서 마구 뛰셨다고 합니다. 그 후 다행인지 불행인지 웅덩이 속 사람들은 모두 폭격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벌을 받는 느낌이 들었고 사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휴전협정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인 것 같고요. 전쟁이라는 과정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극단적인 인간성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인간성이 해체되고
비극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는 측면에서 또 다른 따뜻한 인간애를 발견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도 이 시기에 또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점 역시 전쟁의 과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빈이의 조사 내용을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살펴봤던 내용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들과 소감을 간단히 들어보고 오늘은 시간상으로 두 번째 모둠 활동을 진행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발표 내용까지 들어보고 소감까지 듣는 시간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감은 늦게 들어온 친구들 있지? 늦게 들어온 친구들 중심으로 소감 들어볼 거야.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 성빈이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최봉현 할아버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에 태어나셔서 직접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인터넷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최봉현 할아버지는 이북 황해도 신천군 남부면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1924년생이시고 현재 97세이십니다. 당시에 25살에서 26살 때 황해도를 떠나서 탈북을 한 후 지금의 용산에 있었던 조카 사위의 집에 갔다고 합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서울 시내가 난리가 아니었고 매우 정신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는 어느 날 이북에 비행기가 와서 여기저기에 폭탄을 떨어뜨려서 서울이 3일 만에 점령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한강 다리가 끊어져서 건너지 못한 군인들이 모두 민간인 행세를 하면서 군인으로서의 그 위험함을 없애려고 했다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고, 이 인터뷰를 하면서 최봉현 할아버지께서는 중간중간에 눈물을 많이 보이셨는데 그 눈물이 그 당시에 있었던 고난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전쟁이 주는 고난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최봉현 할아버지는 그때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에 25, 26이면 실제로 전쟁에서 군인으로 참여해야 됐던 나이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황해도 신천이라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지명일 겁니다. 지지난 시간에 피카소의 그림을 보셨을 텐데요.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작품이 신천에서 일어났었던 민간인 학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그림이죠. 그래서 황해도 이쪽 일대 매우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접경지대에서 벌어졌었던 민간인 학살에 대한 기억들,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4명의 발표, 5명이죠. 5명의 발표가 진행이 됐는데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활동지를 작성을 했을 텐데 그 활동지를 토대로 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이야기와 그 이유 그리고 간단한 소감을 잠깐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 중심으로 한다 그랬지? 서준아 목소리 잠깐 들려줘. 서준아. 그러면 진혁이. 진혁아 목소리 들리나? 네, 진혁이는 5개의 발표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건지 그 이유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저는 시메인이 발표했던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혜인이 발표 내용 제일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선생님 북한군에게 밥을 해준다고 했을 때 되게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치, 이런 부분들 되게 기억에 많이 남죠. 사실은 약간은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밥은 먹여야지 하는 따뜻한 인간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담겨 있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선생님도 되게 기억에 좀 남았던 내용인 것 같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면서 느낀 점은 어떤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네, 그러면 그 활동지에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올려주세요. 네. 민규야 목소리 잠깐 들려주라. 민규야 자나? 세훈이. 네, 세훈이는 5개 이야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이야기. 그 북한군한테 밥 해줬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 어떤 부분에서 조금 그게 기억에 남아? 어, 이렇게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이런 판에서도 인간성을 찾아볼 수 있구나. 그런 게 좀 인상 깊었어요. 그치? 이러한 부분들 전쟁 속에서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들이니까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세훈이도 그 활동지 작성해서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한국 전쟁에 대한 느낌이라든지 인터뷰 느낌들도 좀 작성을 해주세요. 승훈이. 민규 새로 들어왔다. 민규야. 목소리 잠깐 들려줘, 민규. 민규야, 선생님 목소리 들려? 네, 민규는 어디서부터 들었던 기억이 나? 들었던 내용들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성빈이 거요. 성빈이 거? 잠깐 보여줄게. 네, 성빈이 거가 제일 기억에 남는 이유는 어떤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아?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을 얘기하시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장면이요. 할아버지는 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 감정이입이 좀 됐어?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아?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가 떠올라서. 어떤 느낌의 눈물이었을까? 쉽지 않지. 딱 어떤 느낌, 되게 복잡한 느낌이니까. 그치? 민규도 그 활동지 간단하게 잘 작성을 해서 제출해주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이 48분이죠. 7분 정도 남았네요. 그러면 두 번째 과제로 넘어갈 텐데요. 두 번째 과제는 모둠 토의 없이 각자 모둠이 어느 모둠인지 확인을 했지.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젠보드 링크를 선생님이 채팅방에 줄 겁니다. 젠보드로 들어가서 전쟁과 평화라는 오행시를 작성해 봅니다. 시간이 좀 저 선생님, 정훈아 질문. 네. 그, 음, 이 발표 활동지요. 발표한 사람들도 이거 적어야 되는 건가요? 발표 활동지 발표한 사람들은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여러분들 거기 젠보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모든 별로 젠보드 칸이 있을 겁니다.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행시를 작성을 해 볼 텐데요. 이게 보이죠? 모든 별로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둠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올려준 모둠에 보면 1모둠에는 지연이가 전, 유정이가 쟁, 은빈이가 과, 다경이가 평, 윤지가 화. 2모둠은 성빈이가 전, 준익이가 쟁, 현섭이가 과, 진혁이가 평, 동진이가 화. 3모둠은 정은이가 전, 찬송이가 쟁, 지윤이가 과, 그리고 서연이가 평, 그리고 하정이가 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모둠 정우가 전, 은규 쟁, 승훈이가 과, 세훈이가 평, 서연이가 화. 마지막 보면 5모둠은 혜인이가 전, 다은이가 쟁, 그리고 유빈이가 과, 그리고 서준이, 민규 같이 합쳐서 평, 그다음에 성민이가 화. 이렇게 해서 작성하는 걸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짧게 오행시고요. 주제는 전쟁 속에서 우리가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했었는데요. 그 전쟁과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따뜻한 인간성의 발견,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행시입니다. 간단하게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쌤, 저 이거 젠보드가 보기 전용으로 돼 있어요. 잠시만 선생님 조정해 줄게. 지금은 우리가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모둠별로 모둠 회의를 통해서 내용들을 같이 구성을 하면 좋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단어를 통해서 자기 생각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굳이 이 이야기들이 문맥적으로 다 맞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어를 가지고 그 의미를 간단하게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를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텍스트를 해서 글자를 쓰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실시간 수업은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젠보드에서 과제를 완료하는 것으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줌 회의실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친구들은 컴퓨터에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아마 물음표만 계속 뜰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앱으로 들어가지 말고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하면 한글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쓴 글에 이름을 적어둡니다. 자기 과제 마무리한 친구들은 줌 회의실에서 나가셔도 됩니다.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된 친구들은 줌 회의실에서 탈출하셔도 됩니다.